은퇴 후 경조사에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한국의 역사, 철학, 그리고 현대 사회 속에서 찾는 지혜 서론. 은퇴 이후의 고요와 혼란. 한국 사회에서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곧 사회적 정체성의 해체이며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해야 하는 순간이다. 한국인은 대체로 직장 중심의 삶을 산다. 아침 출근길에 동료들과 마주치고 회식과 업무 보고로 하루를 채우며 경조사로 동료들의 삶에 얽혀든다. 직장은 곧 가족이자 사회였다. 그러나 은퇴와 동시에 그 무대에서 내려오면 오랜 세월 공고하다고 믿었던 인간관계는 빠르게 희미해진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석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긴다. 그것이 과거의 인연을 유지하는 길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참석하면 반가움보다는 어색한 시선, 따뜻한 교류보다는 형식적 인사만이 남는다. 이 글은 왜 은퇴 후 경조사 참석이 오히려 상처와 허무함을 불러오는지, 그 속에 담긴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철학적 의미를 조명한다. 우리는 역사, 유교적 전통, 문학과 속담, 그리고 현대 사회의 현실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살펴볼 것이다. 1장. 조선시대의 은퇴와 은거 문화. 1.1. 관직과 인간관계의 밀착. 조선시대 관리들은 평생을 관직에서 보냈다. 그들의 인간관계는 관직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었다. 상관과 부하, 동료 간의 관계는 곧 정치적 연대이자 생존의 도구였다. 하지만 별표 사직, 별표를 하고 관직에서 물러나면 관계의 색깔도 급격히 바뀌었다. 조선 후기 학자 박지원은 은퇴한 선비가 과거의 벗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을 비판하며 이렇게 썼다. 관직에서 물러나면 어제의 벗도 오늘은 낯선 사람이다. 세상은 항상 바뀌고 위리는 드물다. 1.2. 은거와 체면. 조선시대 은퇴자들은 대체로 은거를 택했다. 농촌으로 내려가 학문에 전념하거나 후학을 가르치며 살아갔다. 왜냐하면 현직에서 물러난 이가 자꾸 경조사나 모임에 얼굴을 내밀면 체면을 잃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유교 사회에서는 친소, 위 구별이 중요했다. 가까운 이에게는 성심을 다하지만 이미 멀어진 관계에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1.3. 다산 정약용의 교훈.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은퇴 후 삶을 반추하며 말했다. 벼슬을 그만두는 것은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다. 그는 관직에서의 인간관계는 일시적이며 진정한 인연은 가족과 학문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은퇴 후 경조사에 얽매이는 것은 과거를 붙잡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2장. 한국적 인간관계의 본질. 2.1. 위 문화.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개념이 바로 별표이다.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공유한 경험과 상호작용 속에서 쌓이는 끈이다. 직장 동료와 매일 밥을 먹고 술자리를 함께하며 경조사를 챙기다 보면 강한 정이 쌓인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은 동료들과의 관계가 평생 이어질 것이라 착각한다. 2.2. 정과 이해관계의 이중성. 하지만 정만으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정과 더불어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동한다. 직장 동료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이유는 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업무적 필요와 사회적 네트워크 때문이기도 하다. 퇴직과 동시에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정마저 약화된다.
이것이 은퇴자가 경조사에 가서 느끼는 쓸쓸한 공기의 본질이다. 2.3. 속담 속의 진실. 한국 속담에는 이를 잘 드러내는 말이 많다. 낮에는 동무, 밤에는 남, 오른쪽 화살표 상황에 따라 관계가 쉽게 바뀐다는 뜻. 일 없으면 발길도 끊긴다. 오른쪽 화살표 함께할 일이 없으면 자연스레 연락도 사라진다는 뜻. 이러한 속담은 한국 사회가 인간관계의 유동성과 현실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해왔음을 보여준다. 3장. 경조사 문화의 변질. 3.1. 본래의 경조사. 전통적으로 경조사는 가족과 가장 가까운 이들이 모여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자리였다. 결혼식은 두 집안의 화합을 의미했고, 장례식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애도하는 시간이었으며, 돌잔치는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가족적 행사였다. 3.2. 현대 한국의 현실. 현대 한국에서 경조사는 본래의 의미에서 크게 변질되었다. 결혼식, 청첩장이 친한 사람을 넘어 동창, 직장 동료, 거래처까지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 장례식, 유가족의 슬픔을 나누기보다는 누가 다녀갔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변했다. 경조사비, 단순한 성의 표시가 아니라 사회적 거래의 단위가 되었다. 이 때문에 경조사는 인간관계의 별표 거래장, 별표로 인식되기 쉽다. 3.3. 은퇴자의 곤혹스러움. 현직에 있을 때는 부서 대표, 회사 선배라는 명분으로 참석했지만 은퇴 후에는 정체성이 모호하다. 참석하지 않으면 무정하다, 욕먹을까 두렵고, 참석하면 환영받지 못하는 눈빛 속에서 씁쓸함을 느낀다. 4장. 현대 한국 사회의 문제. 경조사비 부담. 4.1. 경제적 압박. 한국 통계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큰 지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경조사비다. 은퇴자에게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이기에 이 지출은 더욱 큰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 주변 동료나 지인의 결혼식, 자녀의 돌잔치, 장례식 등이 이어질 경우 은퇴자는 한 달에 수십만 원을 경조사비로 지출할 수 있다. 이는 은퇴자의 생활 안정성을 심각하게 흔든다. 4.2. 사회적 압박. 한국 사회에서 안 가면 욕먹는다 는 심리가 강하다. 경조사 불참은 곧 인간관계를 끊는 행위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 참석한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느끼는 건 부담스러운 시선과 공허감뿐이다. 5장. 은퇴 후 새로운 길. 5.1. 노년기의 지혜. 다산 정약용은 은퇴 후 삶을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라 했다. 그는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새로운 학문과 인간관계를 개척해야 한다고 보았다. 5.2. 한국 현대 노인에 대한. 오늘날 한국의 은퇴자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 나선다. 노인대학. 은퇴 후 학문과 취미를 배우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공간. 종교 공동체, 교회, 성당, 사찰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 봉사활동.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며 삶의 보람을 찾는다. 이러한 활동은 과거의 억지스러운 경조사 참석보다 훨씬 건강하고 지속적이다. 결론. 경조사를 넘어 진짜 관계로 한국 사회에서 경조사는 오랫동안 인간관계의 중요한 매개였다. 하지만 은퇴 후까지 그것에 매달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은퇴자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형식적인 초대를 따라다니며 과거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쓸 것인가? 정답은 분명하다. 은퇴 후에는 경조사라는 형식적 의례보다
진짜 관계와 새로운 배움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노년기의 품격을 지키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다. 우베리, 시프리, 챗GPT, 스카잘, 물론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그래서 장절번호와 숫자를 모두 제거하고 자연스럽게 문단으로 연결해드렸습니다. 아래는 수정된 버전입니다. 은퇴 후 경조사에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한국의 역사, 철학, 그리고 현대 사회 속에서 찾는 지혜 서론. 은퇴 이후의 고요와 혼란, 한국 사회에서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곧 사회적 정체성의 해체이며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해야 하는 순간이다. 한국인은 대체로 직장 중심의 삶을 산다. 아침 출근길에 동료들과 마주치고 회식과 업무 보고로 하루를 채우며 경조사로 동료들의 삶에 얽혀든다. 직장은 곧 가족이자 사회였다. 그러나 은퇴와 동시에 그 무대에서 내려오면 오랜 세월 공고하다고 믿었던 인간관계는 빠르게 희미해진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석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긴다. 그것이 과거의 인연을 유지하는 길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참석하면 반가움보다는 어색한 시선, 따뜻한 교류보다는 형식적 인사만이 남는다. 이 글은 왜 은퇴 후 경조사 참석이 오히려 상처와 허무함을 불러오는지, 그 속에 담긴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철학적 의미를 조명한다. 우리는 역사, 유교적 전통, 문학과 속담, 그리고 현대 사회의 현실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살펴볼 것이다. 조선시대의 은퇴와 은거문화, 조선시대 관리들은 평생을 관직에서 보냈다. 그들의 인간관계는 관직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었다. 상관과 부하, 동료 간의 관계는 곧 정치적 연대이자 생존의 도구였다. 하지만 사직을 하고 관직에서 물러나면 관계의 색깔도 급격히 바뀌었다. 조선 후기 학자 박지원은 은퇴한 선비가 과거의 벗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을 비판하며 이렇게 썼다. 관직에서 물러나면 어제의 벗도 오늘은 낯선 사람이다. 세상은 항상 바뀌고 위리는 드물다. 조선시대 은퇴자들은 대체로 은거를 택했다. 농촌으로 내려가 학문에 전념하거나 후학을 가르치며 살아갔다. 왜냐하면 현직에서 물러난 이가 자꾸 경조사나 모임에 얼굴을 내밀면 체면을 잃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유교 사회에서는 친소의 구별이 중요했다. 가까운 이에게는 성심을 다하지만 이미 멀어진 관계에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은퇴 후 삶을 반추하며 말했다. 벼슬을 그만두는 것은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다. 그는 관직에서의 인간관계는 일시적이며 진정한 인연은 가족과 학문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은퇴 후 경조사에 얽매이는 것은 과거를 붙잡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한국적 인간관계의 본질,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개념이 바로 정이다.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공유한 경험과 상호작용 속에서 쌓이는 끈이다. 직장 동료와 매일 밥을 먹고 술자리를 함께하며 경조사를 챙기다 보면 강한 정이 쌓인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은 동료들과의 관계가 평생 이어질 것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정만으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정과 더불어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동한다. 직장 동료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이유는 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업무적 필요와 사회적 네트워크 때문이기도 하다. 퇴직과 동시에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정마저 약화된다.
이것이 은퇴자가 경조사에 가서 느끼는 쓸쓸한 공기의 본질이다. 한국 속담에는 이를 잘 드러내는 말이 많다. 낮에는 동무, 밤에는 남, 오른쪽 화살표 상황에 따라 관계가 쉽게 바뀐다는 뜻. 일 없으면 발길도 끊긴다. 오른쪽 화살표 함께할 일이 없으면 자연스레 연락도 사라진다는 뜻. 이러한 속담은 한국 사회가 인간관계의 유동성과 현실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해왔음을 보여준다. 경조사 문화의 변질, 전통적으로 경조사는 가족과 가장 가까운 이들이 모여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자리였다. 결혼식은 두 집안의 화합을 의미했고, 장례식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애도하는 시간이었으며, 돌잔치는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가족적 행사였다. 하지만 현대 한국에서 경조사는 본래의 의미에서 크게 변질되었다. 결혼식에서는 청첩장이 친한 사람을 넘어 동창, 직장 동료, 거래처까지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 장례식은 유가족의 슬픔을 나누기보다는 누가 다녀갔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변했다. 경조사비는 단순한 성의 표시가 아니라 사회적 거래의 단위가 되었다. 이 때문에 경조사는 인간관계의 거래장으로 인식되기 쉽다. 현직에 있을 때는 부서 대표, 회사 선배라는 명분으로 참석했지만 은퇴 후에는 정체성이 모호하다. 참석하지 않으면 무정하다는 비난이 두렵고 참석하면 환영받지 못하는 눈빛 속에서 씁쓸함을 느낀다. 현대 한국 사회의 문제, 경조사비 부담 중장년층의 큰 지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경조사비다. 은퇴자에게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이기에 이 지출은 더욱 큰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 주변 동료나 지인의 결혼식, 자녀의 돌잔치, 장례식 등이 이어질 경우 은퇴자는 한 달에 수십만 원을 경조사비로 지출할 수 있다. 이는 은퇴자의 생활 안정성을 심각하게 흔든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안 가면 욕먹는다 는 심리가 강하다. 경조사 불참은 곧 인간관계를 끊는 행위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 참석한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느끼는 건 부담스러운 시선과 공허감뿐이다. 은퇴 후 새로운 길 다산 정약용은 은퇴 후 삶을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라 했다. 그는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새로운 학문과 인간관계를 개척해야 한다고 보았다. 오늘날 한국의 은퇴자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 나선다. 노인대학에서는 은퇴 후 학문과 취미를 배우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공간을 제공한다. 종교 공동체에서는 교회, 성당, 사찰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삶의 보람을 찾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은 과거의 억지스러운 경조사 참석보다 훨씬 건강하고 지속적이다. 결론, 경조사를 넘어 진짜 관계로 한국 사회에서 경조사는 오랫동안 인간관계의 중요한 매개였다. 하지만 은퇴 후까지 그것에 매달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은퇴자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형식적인 초대를 따라다니며 과거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쓸 것인가? 정답은 분명하다. 은퇴 후에는 경조사라는 형식적 의례보다 진짜 관계와 새로운 배움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노년기의 품격을 지키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다.